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세월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나이가 들어가고 머리가 어느새 하얗게 새면 우리 자식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출가를 하지요.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 때는 그래도 자식들이 챙겨주기도 하고 아픈데 없냐고 관심도 가져주었지만 자식들도 살기가 힘들고 참 바쁩니다. 그렇게 이제는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자식들도 일이며 본인 가정이며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더욱더 부모님의 건강은 뒷전이 되고 맙니다. 거기다 배우자가 누가 하나 먼저 죽기라도 한다면 혼자 남겨졌을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요? 혼자 남겨지게 된다면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갑작스레 우울증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중 단지 17%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살수록 건강관리에 소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될수록 다음과 같이 외로움을 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들어 부쩍 갑자기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열심히 살아도 사는 게 힘드신가요? 힘들고 좋은 일이 있길 바라기보다는 아무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자꾸 옹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한 달 된 엄마를 유리창 너머로 보고 오니 갑자기 밀려오는 우울감에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메이게 합니다. 물론 요양원도 필요하면 제 발로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이라 꿋꿋이 혼자 잘 살고 잘 놀다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현실이 닥치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출가하고 혼자 남겨져도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 첫 번째는 의존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 특히나 자식에게 의존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렸을 적부터 자식에게 너가 나를 먹여 살려야 한다.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자식들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하지만 막상 속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남겨진 분들 중에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남이나 마찬가지고 서로 정없이 살고 있어요. 매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살다가 아예 기대라는 걸 버린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냥 감정이 없는데 가끔 슬퍼요. 공허하고 외롭고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애들만 보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아주 많이 의지해요. 정신적으로 너희밖에 없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 애들에게 너무 의지를 하고 나중에 크면 그래도 이 애들 때문에 나도 언젠가 웃을 날이 있겠지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요. 이렇게 살다 나중에 아이들이 저를 그냥저냥 대한다고 해도 별 도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고 나중에 이러면서 버팁니다. 이렇게 티는 안 내도 속으로 자식에게 기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은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자식들은 몹시 부담스럽고 부채의식을 느끼며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해야 하는 책임을 진 것이죠. 언젠가는 얘들 덕분에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얘들 덕분에 행복하다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예쁜 아이들한테 엄마 소리 듣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고 더 바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가 없고 아이들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나 또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이나 누군가 타인이 나에게 행복을 주어야 할 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 자식 인생을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합니다. 저렇게 알게 모르게 의지하며 키우는 자식. 겉으로는 엄마 걱정하고 챙겨도 그게 다 마음에 빚이고 인질처럼 평생 잡혀 사는 것입니다. 끊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면서 딸이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식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존하는 습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취미 활동에 답이 있습니다. 곧 취미 활동을 즐기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지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에 하기 좋은 취미생활 첫 번째는 채소 키우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혼자 살게 되면 더더욱 그렇게 되지요. 그만큼 신체 활동이 중요한데 채소를 키우려면 물도 주어야 하고 신경 써주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수확한 채소를 먹어주면 건강한 식습관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너무 관리가 어려운 채소보다는 방울토마토나 상추 같은 키우기 어렵지 않은 채소들을 기른다면 재미와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촌으로 내려가 밭을 가꾸면서 노후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처럼 말이죠. 노년에 하기 좋은 취미생활 두 번째는 악기 연주입니다. 이미 노년에 악기를 태우는 것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노년에는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악기를 배워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공연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기 쉬운 악기부터 천천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기 연주는 도저히 못할 것 같으신 분들은 음악 감상만으로도 좋습니다. 단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 말했던 우울증 개선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나 노년기에는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장르의 음악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년에 하기 좋은 취미생활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주말에 도서관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가끔 보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도서관에 가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짜로 독서라는 취미를 만들 수 있으니 도서관에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는 것의 장점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책은 또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독서라는 취미에 빠지면 그 자체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읽기 쉽고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취미를 갖는다면 자기 생활하기 바빠 남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책을 조금씩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정신활동이 자극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노화 방지에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및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를 늦춘다고 합니다. 독서가 뇌를 자극하고 활동성을 유지하여 뇌의 힘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짧은 영상, 자극적인 영상 등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독서를 하는 동안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노후의 독서는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노년의 일상적인 걱정으로부터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책을 10장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셔서 건강한 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노년에 하기 좋은 취미생활 네 번째는 탁구입니다. 우선 탁구의 제일 큰 장점은 다른 운동보다 근력과 체력이 덜 요구되어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당 칼로리 소비량은 강도 높은 자전거, 수영, 달리기 운동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30분당 3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탁구를 한 달만 해도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체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이 개선되고 체내 지방 성분이 줄어들어 혈관이 강화됩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 거의 모든 성인병은 혈관의 노폐물과 지방 성분 증가로 발생하는데 탁구를 하면 빠르게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 탁구는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공간 제약과 날씨에 영향이 적습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가볍게 운동하면서 부상 위험이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노년에 하기 좋은 취미생활 5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후 운동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발바닥 전체를 지압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보이지 않는 속 건강을 지키는 데 이롭습니다. 또 걷기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불안감과 우울감 등이 완화됩니다. 중년 여성들이 흔히 겪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나빠지는 걸 막고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걷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걷는 습관이 쌓이면 인생 후반에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받을 것입니다.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생활 6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그림 그리기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복잡한 마음과 우울한 감정이 어느새 침착하게 바뀝니다. 그림 그리기는 손의 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적 요소가 뇌를 자극하여 두뇌 운동에 좋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미술을 할 때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 대부분은 전에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놀랄 정도의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내며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림을 꾸준하게 배워놓으면 평생 취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은 재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 접근이 쉬운 취미 중 하나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 2번째는 불필요한 인연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치는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 나와 별로 안 맞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면 스트레스가 심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일단 내가 가진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는 처음에 존댓말을 쓰며 확실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들면 무조건 일말의 여지도 없이 칼같이 손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선의를 베푼다 해도 받은 만큼만 되돌려줘야 하며 내가 받은 그 이상 돌려줘도 괜찮은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 그저 받기만 하려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아는 사람 100명보다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 1명이 더 귀합니다. 남을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를 호고 취급하는 사람과는 특히나 칼같이 연을 끊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도 시간이 있어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져
죽을 때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인연조차도 결국 내 인생을 좀먹는 사람이었다는 걸 죽기 전에야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곁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 세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남성은 평균 8시간, 여성은 평균 7.8시간 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셨던 직장인 분들이라면 앉는 것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흡연보다 건강에 안 좋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자식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자식들과 같이 살 때는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나가고 혼자 살게 된다면 여기에다 내가 움직이는 취미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냥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소화기관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좋지만 운동을 안 해본 분들이라면 운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먼저 시도해보면 좋습니다. TV를 보다가 중간에는 꼭 일어나서 5분씩이라도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 다를 일도 없고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날이 너무 춥거나 비가 와서 나가기 싫다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걷기는 혈관 기능을 개선해주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나 관절염이 생겼을 때 계속 좌식 생활을 하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자식 생활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무릎 아픈 상태에서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통증이 심하고 바닥을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하는 시간이 적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젊어서 일할 때는 특히나 운동 시간을 따로 빼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적게 되어 쉽게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좌식 생활은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 좋아진 후에 바꾸려면 쉽지 않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신경 안 쓰다가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프기 시작하면 그것을 고치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습관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 네 번째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이 밀려와 한 번에 폭식을 하는 분들을 TV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배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마음이 허해서 먹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식사량과 식단의 주의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사실 과식이라는 게 한번 습관이 되면 그것을 고치기가 참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과식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고 부대끼는 느낌으로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도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다 과식까지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과식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감퇴되어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신경정신의 대학 교수 요나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음식 섭취량에 따른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음식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적게 먹는 그룹에 비해 기억력 손상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과식은 기억력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배탈이나 구토 등 소화기관, 당뇨, 협심증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식을 멈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포만감은 보통 20분 정도는 지나야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만에 이미 한 끼양을 먹었다면 포만감이 안 생겨 한 그릇을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의 맛을 최대한 느끼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심혈관에 머무르는 혈액량이 증가해 혈관 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분이 비교적 압력이 낮은 폐와 뇌로 이동해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특히나 적은 노인은 수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육류나 튀김, 소금과 설탕 섭취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못 먹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일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인생의 행복한 낙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육류나 튀김 등의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중성지방과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금과 설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음식을 만들 때 필수적인 조미료이고 어렸을 적부터 우리 입맛이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당량의 소금은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단, 너무 과하고 자극적이게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 질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대사증후군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상관없을 수 있으나 나이가 들어가는데 간을 세게 먹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나이 들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보다 조금 줄이려는 노력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 피곤하게 살 바에 그냥 남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건강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만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 다섯 번째는 당신의 노년을 자녀의 교육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말일 수 있으나 그 첫 번째는 자녀의 미래와 맞바꾸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지나치게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자식이 잘 되면 본인은 지금 어떤 사연이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부모가 많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 내 재산을 올인하는 행동은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며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없어도 자녀 결혼할 때 줘야 할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 상속은 기본이고 자녀가 집을 사는데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씁니다. 이혼한 자녀의 아이를 노부부가 대신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로 목돈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노후 대책은 곧 자녀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겨우 남은 노후 자금까지 모두 털어서 우리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돈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매달려도 그것이 결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부모가 편하고 여유롭게 잘 사는 것이 멀리 생각하면 자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정신적 독립은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 여섯 번째는 인생 이막의 직업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부신 조명이 켜지고 강한 음악 소리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막 등장한 시니어 모델들에게 모이고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올해 9년차 베테랑 시니어 모델인 인권 씨는 87세입니다. 감각과 자신감이 넘치는 워킹, 돋보이는 패션. 임 씨가 시니어 모델 일을 시작한 건 40년 해오던 일에서 은퇴 후 집에만 머물기 시작하면서 느낀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있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신문에 난 공고를 보고
모델 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직접 피부 마사지도 하고 화장과 머리 모양도 직접 챙기며 바쁘지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위를 조금만 살펴봐도 노인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버리기 어려운 다양하고 입체적인 노인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노년의 시간이나 욕망, 감정 등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사회 분위기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마치 25세의 삶이 70대의 사람보다 더 중요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20대가 앞으로 크면 뭘 할까 고민하는 것과 은퇴한 노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개인의 삶에는 늘 최초이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살고, 처음 늙고, 처음 죽습니다. 어떻게 늙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화로 은퇴 후 삶이 연장된 세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뭘 하면서 보낼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특정 나이 이후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상상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 7번째는 나이가 될수록 행복은 인간관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돼가 에드 디너 교수는 상위 10%의 행복한 사람들이 나머지 90% 사람들과 보인 가장 큰 차이가 인간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로 신뢰와 사랑을 주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들의 삶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이끕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친구, 연인 등의 관계는 행복은 물론 생존과 결부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들이 없었다면 이 위험하고 거대한 세상에서 인간은 생존과 번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 있어서 관계는 끝까지 사회적 존재로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빠르고 느린 죽음으로 관계를 주로 상실해 가는 시간에 인생 이막 노후에는 오히려 새로운 관계 맺기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다른 세대와의 만남과 관계 맺기는 특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대의 교감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세대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은 노인들이 다른 세대인 아이들과 만나는 계기가 되며 이런 동네 활동들에 적극적일수록 노인들은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우선 찾고 그 일이 다른 세대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로 확장하는 노년이라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 8번째는 진정한 내가 아닌 거짓된 나의 모습으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다는 이정화 씨는 은퇴 후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그냥 늙어간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걸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플루트 연주와 시쓰기, 미나 그리기를 배우면서 이정화 씨는 점차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철학 공부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철학 공부 모임에 나가면서 책도 읽고 토론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한 관념도 달라졌죠. 그녀는 말합니다. 읽어야 할 책도 너무너무 많고 공부할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신나요. 앞으로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철학 공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삶 중 지금이 제일 풍요로운 기분입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방식을 각각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기 마련인 노인들은 타인과 주변 사람에게 뻗었던 시선과 관심을 자기 내면으로 가져오는 변화로 충만해집니다.
어쩌면 노년은 외적으로는 축소되는 시기가 내적으로는 충만해질 수 있는 시기일지 모릅니다. 이는 노인 당사자들이 만드는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게 몰두하는 일상과 당사자가 주도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100세 시대는 은퇴 후의 시간이 단순히 연장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려나가고 상상해야 할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분명 사회 곳곳에서 활기차고 멋진 인생을 설계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노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한국 사회에서 100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노년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노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도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아끼며 살아오셨나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건사하느라 나에게는 1000원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오시진 않으셨나요? 한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서는 땡전 한 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을 때 돼서 나 한번 호강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게 될 줄 몰랐다고,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눈물 뚝뚝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경제적 문제를, 누군가는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들을 걱정합니다. 노년이 되면 은퇴 후 경제력과 생활력을 상실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외부 환경의 타인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자세로 반응하게 됩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약화는 조심성을 요구하게 되고 예전과는 다르다는 자각으로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고립감, 가족관계 변화 등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가난하며 고독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불행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 첫 번째, 의존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 두 번째, 불필요한 인연을 줄이는 것. 세 번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네 번째, 식사량을 줄이는 것. 다섯 번째, 당신의 노년을 자녀의 교육과 맞바꾸는 것. 여섯 번째, 인생 이막의 직업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 일곱 번째, 나이가 될수록 행복은 인간관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여덟 번째, 진정한 내가 아닌 거짓된 나의 모습으로 늙어가는 것을 꼭 경계하세요. 젊은 시절의 습관이 훗날 노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며 안 좋은 습관을 그대로 노년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만 안 좋은 습관들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어느새 좋은 습관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득 98세의 할머니가 88세의 할머니에게 뭘 입어도 예쁜 나이다라고 했다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마음가짐만 바로 세운다면 아직 우리는 젊기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